판사들이 내리는 판결,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 자체가 상식적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수긍이 되는 내용들이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때 당시 이 영장 심사를 했던 판사가 이정재 부장판사입니다. 영장 심사에서 했다는 질문들이 추가로 나온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이건 내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큰 건 영장전담 재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래 너네 방어권 다 보장해 줄 테니까 판결문을 얘기할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구속 취소 때문에 의심이 가지진 않지만 하지만 영장전담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평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뉴스다이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박성재 뭐야 지금 혼자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소송 걸릴까봐 저 혼자 가려고. 아주 그 셀럽으로서의 자세가 예, 책임감 있어요. 예, 좋아요. 전 특히나 박성재 장관에 대한 그 결정문은 법원 역사에 남을 오욕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론을 내려놓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당시 법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비슷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방어 논리를 깨지 않기 위해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예, 개인적인 어떤 정우승 변호사의 네. 생각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야 되고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오늘따라 정우승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는 되게 말랑말랑하게 방송하던데 오늘 여기서 단호하네요. 작심하고 있었나요? 저 QR 코드 광고 좀 할까요? 네, 저희 그 법무법인으로 해서 쿠팡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인스타가 잠겼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께서 저희 인스타 들어가 확인하셔갖고 그 정도로 성원이 많고 셀럽의 삶을 살고 있구나. 행복합니다. 14만 분께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착수금 0원, 소송비용 0원으로 당장에 앞일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서 저희가 이게 좋은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좀 제발 읽어주세요. 네,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아무튼 쿠팡 관련해서 집단 소송 의지가 있는 분들은 뭐 여기저기 지금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작할 때 착수금 안 받는답니다. 예. 자, 그리고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라는 게 이정재 판사가 추경호 의원한테 물어본 그 각각의 질문들의 취지인 것 같아요. 이분 통화해가지고 내란을 공모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이 판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원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에요. 2분. 네, 이분도 사실 할 말 있으면 2분 안에 뭐 말 빨리 하면 다 하지 않나요? 엄청 길죠. 그렇죠. 쇼츠를 2분이면은 다 보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범죄에 대한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 87조 여기 보면 내란이라는 건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그러니까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것이고 이 법 어디에도 보면 우두머리하고 뭐 중요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가 공모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들을 했는데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면 이건 내란으로 본다라고 여기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왜 영장 심사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냐? 일반 형법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살인하는 걸 봤는데 내가 안 그래도 저 사람은 싫어해. 그래서 도와줬어. 아니면 내가 가담을 했어. 근데 둘이 공모를 안 했어도 그렇게 하면 같이 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목적이 입력이 된 다음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 사실 저는 이런 질문들이 변호인이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저 컨셉 잡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거를 판사님께서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아무튼
이 상황 속에서 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입법적인 과정 속에 다른 논란을 좀 줄이기 위한 민주당의 일종의 숙고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의총이라든지 다른 단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고 위헌 소지로 이제 뭐 의심받거나 위헌의 그 뭐랄까요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보완하겠다라는 지금 취지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이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약간의 논쟁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특검과의 면담 조사 중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 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말을 한번 좀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민주당하고 더 친했다. 그중에 민주당 인사 여러 번 만났었는데 2명 정도는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현직 장관급 등 4명 그리고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다. 지금 이 리스트 어디 있느냐? 누가 아느냐? 그 리스트에 누가 들었느냐?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구체적인 얘기하기 전에 윤영호란 사람은 왜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진술했을까요? 이게 요 통일교는 사실 저희도 특검 취재할 때 이 소문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는 그 정치자금법 쪼개기 의원할 때 일종의 이제 뭐 비자금이나 청탁 목적으로 할 때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사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그 전 정부도 다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건재했던 이유는 통일교 돈은 받아도 배탈나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여의도의 그 관행처럼 있었거든요. 저희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통일교 내부 사람들한테 이제 들었을 때는 더 뼈아픈 거는 문성명 총재가 있을 때는 사고가 안 났습니다. 네, 이게 한학자 와이프, 한학자 총재가 넘어오면서 예. 사고가 났다. 그 홀리마더한테 와이프라는 표현은 아 그런가요? 뭐 맞긴 맞는 말이니까. 예. 지금 피의자 아닌가요? 피의자. 예, 맞습니다. 예.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 문선명 씨는 이제 종교 집단에서는 양쪽으로 로비를 많이 했다는 설이 있었고 그만큼 이제 종교 집단의 그들 간의 얘기예요. 예. 그들 사이에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근데 한학자 그 총재가 당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주고 뭐 할 때도 너무 투박하게 정치 쪽으로 접근하다가 예. 지금 꼬리가 밟혔다는 게 내부의 입장이에요. 내부의 이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윤영호 본부장 정도는 지금 원래 정원주 비서실장. 예. 네, 사실 핵심은 거기거든요. 그 사람만 지금 구속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적인 실세는 그 비서실장이에요. 예. 그래서 윤영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분이 그 정치적 야망이 있고 통일교 내에서 나름대로 급성장할 때 이인자 얘기까지 들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정원주 비서실장 내부에서는 뭐냐면 자기를 발탁했던 정원주를 제끼려다가 이제 사실상 내분이 일어났던 거다. 예. 이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놓는 게 만약을 위해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 사실 재정 담당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사람 보험을 들어오려고 특검에서도 나름대로 윤영호는 좀 머리를 써서 그렇게 그렇죠. 했다. 진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우선된 가치는 이제 나의 혐의를 줄이는 그렇죠.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치 국민의힘 쪽하고만 뭔가 결탁이 돼 있는 것보다는 민주당 쪽에도 내가 뭐 돈을 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뭐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보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들은 그러니까 민주기 특검, 김건희 특검 팀은 정말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던 것이냐? 이 내용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1번은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 내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진 않지만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라는 얘기, 사건 번호는 부여했다라는 얘기,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치 자금을 불법적이지 않게 후원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도 나설 있다. 이유는 예. 없는 거고, 그 뭐 후원금 하고서 영수증 뗐으면 사실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누구처럼 절을 하고 쇼핑백에 현금을 받아간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거는 꼭 그게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확인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재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 형량 줄이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형량 줄이기 할 거면 본인이 혐의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 이정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후의 정치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 내부 정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자기의 신빙성을 올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노이즈로 그냥 지나가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최정 부국장은 이 리스트 혹시 보셨어요? 저한테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게 한결의 단독이더라고요. 나는 15명. 궁금해. 하여튼 이제 몇 명들 이름은 있죠. 저희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다만 15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말 불법 정치자금, 막 현금으로 받아서 그런 건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그러니까 지원은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이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특검이 주장한 것, 오늘 그 브리핑에서 얘기한 게 이제 8월에 윤영호가 진술을 하고 그거는 사건 번호를 부여를 했다. 그래서 넘길 생각이었다. 뭐 뭉개려는 거 아니었다. 막 이런 지금 취지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그거를 그러면 바로 왜 넘기지 않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은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넘겨서 그냥 수사를 해서,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또 공소시효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의 시간들이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왜 넘기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특검이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검 편을 좀 들어주자면 그 최상병 특검을 보니까 그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우리 관할이 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송함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반 수사기관으로. 그래서 아마 이거는 특검의 그 빡빡한 스케줄링 때문에 결과 발표할 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편을 들어봅니다. 예. 정구승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이제 마무리가 막 됐나 봐요. 6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전담재판부 법안은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위헌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예. 어르신들 말에 그 토를 다는 판사님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슬픈 예감 들리지 않죠. 같은 얘기예요. 예, 같은 얘기.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설명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법원에서.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밤에 있었다는 그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서 위헌 관련된 얘기를 자기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하지만 없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그러면 그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 법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게 다였던 것인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건에 대해서 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뭉개고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리고 뭉갠다는 내용 중에 뭐까지 있냐면 스스로들의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 같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얘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앞서 얘기했던 그 민주당 인사에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돈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이것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다,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선택적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 얘기는 쏙 빼요. 뭐 권성동 의원 구속된 거나 이제 통일교 관련된 그렇죠. 그리고 뭐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 개입했던 여부, 청탁 여부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국민의힘 보면서 제일 불쌍한 게 권성동은 구속됐을 때는 나는 권성동이다 왜 안 해줍니까? 네, 나도 통일교 받았을까봐. 네, 나는 황교안이다. 그러네. 네, 나는 내가 추경호다까지는 윤석열이다. 갔는데 네, 심지어 여기는 굵직굵직한 사람만 다루고 자잘한 사기 범죄 내지는 뇌물을 안 다루다는 건지 몰라도 나는 추경호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나는 권성동이다가 없었군요. 없었잖아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서운할 만하네요. 이 추위에 지금 혼자 깜빵 가서.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통일교는 내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쪼개기 후원으로 받은 사람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다고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만 권성동처럼 찐윤 3인방이 아니라서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를 윤용호에게 데려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걸린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안 걸린 거예요. 힘이 있었으면 걸렸죠. 서운한. 능력이 무능하니까 피해간 거야. 무능하니까. 무능이 진짜 은혜롭다. 이런 거죠. 따지고 보면. 그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끝발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 더 부각이 됐던 것이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 말대로 이정주 기자의 해석에 그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1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의힘 말대로 이런 거 의혹이 남으면 안 되니까 종합특검 빨리 진행해서 끝까지 그 통일교 관련된 의혹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수사 범위 확대해서 꼭 김건희와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양쪽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받은 사람들 다 수사하라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인력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창에 1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의 해석과 분석에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 좀 불쌍하니까 나는 권성동이라고 올려주세요. 나도 권성동이니까. 그거 말고 권성동이고 싶었다. 우리가 이정주다로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아무튼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